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16일 최병국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오늘 아침까지, 그리고 지금 이 시점까지 계속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린다. 뭐 이런 뉴스를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끝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이재명 압도적 1위, 그것도 이제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1위. 아마 그런 제목을 주로 보셨을 텐데 거기에 커다란 맹점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그냥 이렇게 제목 보고 뭐 기사 읽어보고 뭐 이러고서 이제 그냥 치우는 경우가 있는데 자세히 뜯어보면요, 굉장히 큰 맹점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어제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한국갤럽 조사는 1월 12, 13, 14 이렇게 사흘 동안 조사한 겁니다. 전국에 1000명을 면접 조사하는 정기 조사죠. 그래서 매월 둘째 주에 대선 후보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리얼미터 같은 데는 뭐 RN서치 뭐 이런 데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여기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그 어제 발표된 조사에 보면 이재명 23, 윤석열 13, 이낙연 10, 안철수 3, 홍준표 3, 유승민 1, 기타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차 범위를 완벽하게 벗어나 있죠. 이재명 지사만.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한참 처지고, 2위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총장이 10%포인트, 그 다음에 이낙연은 13%포인트나 이재명 지사에 비해서 처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만히 한번 뜯어보시죠. 뜯어보면 이재명, 윤석열, 이낙연 이 세 사람을 합쳐도 46%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54%는 어디로 간 거냐? 물론 안철수 3, 홍준표 3 뭐 여기에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54%는. 그런데 그 중에 무려 41%가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의견 유보가 1등입니다. 41%. 압도적인 1등이죠. 이재명도 23밖에 안 되는데 의견 유보가 41이에요. 이건 이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 여론조사의 기법 중에 대개 이거는 그냥 누구를 차기 대통령감으로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번밖에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갤럽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응답자가 답변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누구를 그랬을 때 자기 이름을 대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답변하는 거를 모아서 이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묻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견 유보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 그래도 이러이러한 사람 중에 조금이라도 누가 낫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하면 그러면 나는 뭐 이 사람입니다, 이제 이렇게 답변이 나오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런데 갤럽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냥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차기 대통령감으로 했을 때 응답자가 한 번 얘기하면 그걸 그냥 카운트하고 의견 유보, 그러면 의견 유보로 처리를 해버린다. 그래서 이제 무려 41%면 뭐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의견을 밝히지 않은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의견을 밝혔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왜냐면 이 사람들도 나중에 뭐 실질적으로는 그 투표장에 갈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의 적어도 한 60% 이상은 투표장에 간다고 봐야죠, 대선 때. 그러면은 상당한 정도로 이 사람들의 의견도 중요시 돼야 된다. 이걸 그냥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 사람들의 의견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모르죠. 근데 이제 판별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런 식의 시스템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 판별 분석까지 하면 이제 정확하게 지지율이 나오는데, 지금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뭐 대선이 이미 1년 1개월 정도가 남아 있으니까 뭐 지금부터 판별 분석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나중에 대선이 임박하면 판별 분석까지를 하거든요. 근데 현재는 이런 상태인데, 그러면 지역적으로 보면 어떠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뭐 윤석열이나 이낙연을 압도한 곳이 인천 경기입니다. 여기서 이재명 지사는 32, 윤석열은 15 이렇게 나왔습니다. 더블 이상 차이죠. 이거는 현직 경기도지사의 강점, 뭐 이런 것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대전, 세종, 충청에서도 이재명 지사가 윤석열 총장을 압도했습니다. 26대 9.
정도로 압도했죠. 거의 3배 가까이 됩니다. 호남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호남에서 28, 윤석열은 2, 그 다음에 이낙연 21. 그래서 호남에서도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대표를 앞섰고, 윤석열 총장과는 윤석열 총장이 2밖에 안 되니까, 이재명 지사는 28%고. 그러니까 이건 압도하고 있다. 근데 반면 TK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재명 지사를 압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TK에서 이재명 13, 윤석열 22 이런 식으로 되면 압도하지 못하고 있고, PK는 17대 17로 동률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재명 지사가 윤석열 총장이나 이낙연 대표를 압도하고 있는 곳은 서울이 아니고, 서울은 비슷하고, 서울이 아니고 인천 경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러면 의견 유보가 가장 많은 곳은 어디냐? 역시 많이 자기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는 충청권이죠. 충청권에서 47%가 의견을 유보했고, 영남, 호남 이런 데는 한 45%. 그러니까 이게 영남, 호남, 충청 여기가 수도권보다는 의견 유보층이 많다. 이것도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남이 인구수가 워낙 많으니까, 유권자가 많으니까 영남을 가져가는 사람이 대선에 한 발짝 접근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의견 유보층이 굉장히 많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 지사의 압도적 1위라는 것이 굉장히 희석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의견 유보가 가장 적은 곳이 아까 말씀드렸던 인천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천 경기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압도하고 있다고 그랬죠. 여기에서 의견 유보도 적습니다. 그러니까 인천 경기는 이미 이재명 경기도지사 쪽으로 많이 쏠림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응답자들을 갤럽 조사를 이렇게 뜯어보면 응답자들의 성향을 보수 성향이냐, 중도 성향이냐, 진보 성향이냐 이렇게 나눠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수 성향 중에서 이재명은 9, 윤석열 23, 이낙연 4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도 성향 중에서 이재명 24, 윤석열 18, 이낙연 7, 진보 성향에서 이재명 42, 윤석열 2, 이낙연 21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향별로 본 여기에서 의견 유보는 어떠냐? 보수 성향의 의견 유보가 40%입니다. 중도는 38, 진보는 29.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재명 지사는 이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고서 그건 숫자에 불과하니까 연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논평을 했던데, 그게 이 가장 큰 맹점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로 의견 유보층이 너무나 많다. 3명을 다 합쳐도 46%밖에 안 되는데 의견 유보층이 41%니까 의견 유보나 3명의 합이나 거의 비슷한 이런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이들도 상당한 정도가 투표장에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물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압도적인 1등이라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여론조사를 믿지 않기 시작하면 대개 저희 경험상, 정치 부기자 경험상 그런 곳이 지더라. 이런 말씀을 아마 몇 차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한테서. 제가 경험적으로 느낀 겁니다. 여론조사 시비 거는 사람은 대개 선거에서 집니다. 선거에서 이기는 쪽은 여론조사 시비 안 겁니다. 그리고 저희 경험상 보면 여론조사는 적어도 트렌드는 맞습니다. 그러나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할 때는 뒤집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오차범위 내에 있으니까. 물론 오차범위를 벗어나서도 뒤집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이제 여론조사의 어떤 기술적 한계 이런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여기에서는 의견을 밝히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다. 이런 걸 보시면 됩니다. 작년 연말에 왜 여론조사 엄청나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서. 거기에서도 이제 이재명, 윤석열이 1위가 나온 데도 있고 이재명이 1위가 나온 데도 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1위가 나온 곳은 한 군데도 없었죠. 10곳 이상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러면 거의 이재명, 윤석열의 양강 개념 내지는 3강 개념으로 지난 연말에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두 가지만 들어보면,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이라는 데서 12월 말에 한 거에서는 이재명 20.8, 윤석열 18.2, 이낙연 17.5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입소스라는 데서 한 거는 이재명 23.6, 윤석열 18.5, 이낙연 16.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서 한 걸 세 사람 걸 다 더하면 56.5가 되고요. 입소스 거 세 사람 거 다 더하면 58.8이 됩니다. 그러면은 한국갤럽이 한 거는 세 사람 걸 합치면 46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차이도 한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의견 유보층이 한국갤럽은 유난히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의견 유보층한테서 추가로 답변을 끌어냈더니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입소스 이런 데서 보면 이재명과 윤석열 차이가 크지 않다. 그러면 결국 의견 유보층 중에서는 한 번 더 물어보면 윤석열이라고 하는 답변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답변보다는 더 많았던 것 아니냐, 이런 유추를 할 수가 있죠. 물론 그 경우에도 이재명이 1위인 것은, 요 두 경우에 이재명이 1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한국갤럽보다는 격차가 훨씬 줄어든다. 그거는 바로 의견 유보층의 윤석열 지지가 숨어 있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자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 특성은 뭐냐면 이재명 지지자는 강성 지지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문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지지는 굉장히 지지의 견고도가 높습니다. 이른바 충성도가 높은 거죠. 아, 저 사람이어야 돼.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이재명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상대적으로 많다. 그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뭐냐면 이재명 지사가 이제 사이다 발언을 한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뭐 약간은 제가 보기엔 무책임한 얘기도 그냥 해버립니다. 이런 것을 좋게 보면 결단성이 있어 보이고 나쁘게 보면 무책임해 보이는 거 있죠. 정치인으로서 무책임해 보이는. 그게 뭐 여러 차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광한 남양주 시장과의 지금 갈등. 그거 똑같이 민주당 소속인데도 그 갈등이 지금 뭐 극에 달해 있는데 그 갈등으로 보복감사를 1년에 뭐 10번 넘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남양주에 대해서만. 이런 리더십의 행태가 이재명 지사에 대한 극렬 지지층, 강한 지지층 입장에서 본다면 시원하다고 박수를 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 중도나 이런 쪽에서 보면 저 사람 위험한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 그 이재명 지지의 특성이 있다. 이런 걸 보면 이런 사람들의 특성은요, 안티가 많다는 겁니다. 또 강한 지지자가 많은 반면에 강한 안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은 절대로 안 돼. 이게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여론조사에 잘 안 잡히거든요. 이재명 절대로 안 돼. 이거는 안 잡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유시민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강한 지지층들이 꽤 있습니다. 있는데 강한 반대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치는요, 강한 지지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또 강한 반대자, 이게 많으면 정치에 어떤 이런 뭐 대선이나 이런 데 당선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재명 지사의 특징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지사에서는 지사한테 이미 나 이재명 지사 좋아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상당 부분 답변을 그냥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니까 이게 실제의 지지도보다 약간 과대포장됐을 가능성.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내일 당선 투표를 한다면 과대포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성향별로 보면 의견 유보층이 보수 성향에서는 40%인데 진보 성향에서는 29%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보 성향은 보수 성향보다 훨씬 더 나 누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무려 11%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제 진보 성향에서 이재명이 40인데 윤석열은 2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거나 이낙연 대표를 지지한다는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답변을 많이 한 것. 그러니까 의견 유보를 안 하고 답변을 많이 한 것이다. 이건 뭐 숫자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위다 하는 거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게 한국갤럽의 조사다. 그러나 거기에 거품이 끼어 있을 가능성, 이게 굉장한 맹점이다 하는 거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숫자입니다. 누구의 판단의 문제가 아니고
숫자입니다. 숫자로 명확하게 드러났는데 이제 자꾸 신문이나 방송이나 이런 언론 매체에서 이재명 압도적 1위 그러면 정말 압도적으로 1위를 했나? 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 이재명 압도적 1위라는 것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런 점이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의 1위 자체를 부인해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